아, 그 졸리지?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래, 좀 잘게. 제가 또 MBTI를 봤는데 현장의 MBTI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자. 큰 네? 행복만 느껴. 김기현 교수님 말씀 듣고 내가 소소한 행복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찾으신 거 있어요? 구독자가 늘어가는 거, 아, 미치겠다. 응?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와, 철봉하고 이거 할 때 제 팔 굵어지고 있잖아. 어? 굵어지지 않아 지금? 애들 자고 있을 때 뽀뽀해주고 나오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하지. 엊그저께 첫째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했는데 뭐 아빠한테 물어보려고. 근데 간혹 전화를 하다 끊는 경우가 있어 얘가. 그러니까 잘못 눌렀대. 그래서 내가 큰애한테 아빠한테 아무 때고 전화해도 돼 그랬거든. 그 딸애가 그 전화를 그런다. 아빠 바쁠 것 같아서 끊었어 그러는 거야. 근데 저 문자로 뭐 물어보고 나서 그런 거야. 아빠 주말에 만나. 이래. 아, 애들 몇 시에 자요? 9시 반 10시? 그러면은 딱 집에 9시 반에 도착하세요. 야, 그러려면 여기서 8시에 나가야 되는데 말이 되냐? 8시 반에 나가세요. 그래서 애들 한 30분이라도 같이 놀고. 아, 근데 내가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할 때 있잖아. 그때 애들이 일찍 일어나면 한 7시 넘어서 일어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살짝 보고 나오지. 아니면 내가 깨워주고 나오거나. 길게 보면 안 돼요? 그래도 뭐 기러기 아빠들도 있는데 뭐. 최악과 아빠야. 비교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도 빨리 좀 다른 진행자도 뽑고 기자들도 좀 뽑고 그래가지고 내 역할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기자도 좀 팀장급 일을 잘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되는 사람이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저 와이스트릿으로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아나운서 출신. 아, 몰랐어요? 몰랐는데. 관심이 없어. 아니 뭐 그래도 한때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어요. 어떻게 잘 나가셨어요? 지역 방송. TBC라고 대구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민방위. 그러니까 부산은 KNN, 대구는 TBC, 그 대전은 TJB, 서울은 SBS, 강원은 G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민방위 있어요. 민영 방송. 그래서 서울은 SBS고 2005년에 대학교 4학년 때 25살에 첫 직장 아나운서로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가가지고 원큐에. KBS 떨어지고 예전에 제가 TMI인데 입이 다 벌려봐야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나운서 됐을 때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왜 발음 교정하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연필 물고 하는 거 왜 별의별 짓 다 해봤다. 그래서 지금 입이 되게 조금은 커졌어. 이거를 매일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이렇게 물고 잤어. 입 크게 하려고. 왜냐면 입이 커야지 발음이 시원시원하게 나오거든. 근데 나는 그게 안 되고 또 목소리가 중저음이잖아. 아. 그리고 울리는 소리다 보니까 동굴. 발음이 더 안 좋게 들리는 거야. 그거 개선하려고 25대, 그러니까 사회 초년병 시절에 아나운서 초입 때 엄청 노력했지. 그래서 그때 하여튼간 2년 차 때 제가 바로 SBS 네트워크 뉴스를 꿰찼습니다. SBS 네트워크 뉴스가 뭐냐면 매주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네. 당시에는 한 오후 한 5시에 5시 반 하는 뉴스가 있었어. 거기에 이제 지역별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으로 갑니다. 오늘은 부산입니다. 오늘은 알아요. 대구입니다. 그러면 네, 대구 나오세요. 그럼 네, 대구입니다. 그러면 뭐 대구에 무슨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대구에서는 오늘 뭐였고 아니면 무슨 사고가 있었고 이거를 뉴스 한 두세 꼭지를 전하는 거. 그거 하면 이제 전국 방송을 타지. 그러면 그때 엄마 아버지가 딱 SBS 뉴스에 아들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개모임을 불러. 그래서 그 식당 가가지고 뭐 5번, 뭐 6번 이렇게 틀어놓으라고 해놓고 우리 아들 나왔다고 하고 밥값 계산하시고. 그러면 부모님은 약간 그런 거 이제 있잖아. 아들 자랑. 오늘 스피치를 배워볼까? 스피치는 내가 진짜 그 예전에 과외 요청 이런 거 있잖아. 특히 아나운서 지망생들 그 되게 많이 들어왔어. 그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학원 많이 다니잖아. 근데 학원 등록금이 웬만한 거의 뭐 대학교 등록금만큼 해요.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에. 엄청 비싸. 그래서 아예 아나운서 출신들한테 과외도 많이 받아. 그래서 진짜 그 스피치 교육을 따로 한번 해볼까. 요즘 특히 왜 교육 쪽 하는 데들 있잖아. 강연 몇 군데서 솔직히 좀 요청이 온 게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혹시나 혹시 뭐 아나운서 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방송 기자를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PT 잘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왜 사회생활하면서 혹은 대학생활하면서 PT 할 일 많잖아. 특히 이제 자기 PR의 시대고 또 혹시나 PT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과외 갑니다. 과외. 근데 얼마 전에 댓글에 발음 지적이. 그거였어. 왜 이대호 편집장님은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발음하세요? 이거였어. 그래서 제가 찬찬히 다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다. 잠깐만요. 자, 발음. 영업이익. 영업이 영업이익 아니냐? 이렇게? 네. 자, 근데 저는 어떻게 발음하죠? 영업이익, 영업이익 어떤 게 맞느냐? 제가 봤을 땐 아랫게 맞아요. 근데 왜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맞아요. 자, 우리말 그 표준 발음법 제7항 음의 첨가 중에서 제29항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합성음이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나 정리사의 첫 음절이 이 여야요유인 경우에는 니은을 첨가하여 니냐 년요유로 발음한다. 간단하죠?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죠. 네. 이게 모음 이, 여, 야, 요, 유 앞에 그냥 받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밑에 자음 받침이 있고 그 뒤에 이, 여야, 요, 유 여기가 이제 이응이죠. 그때는 니은이 첨가가 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우리말 표준 발음법 제7항의 제29항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 이해가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솜니불. 소미불. 솜니불. 이게 소미불이에요? 솜니불. 솜니불이지. 니불. 솜니불.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 내가 무식한. 솜니불. 나왜 모르지 아예? 자, 그러면 이거는 알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이과 나왔어. 자, 색연필. 이걸 세견필이라고 해요? 색연필. 세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색연필. 그렇죠. 이거는 연필. 생연필. 물론 이것도 여기에 약간의 자음동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도 딴 거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물론 이제 자음동화가 같이 있기는 한데 구속영장이라고 읽는 심지어 기자나 아나운서들 많아요. 근데 이것도 구속영장입니다. 구속영장. 자, 이거는 이거 제일 많이 틀려. 서울 사시는 분들. 하겨울역. 그치. 하겨울역이 아니라 항려울역. 제대로 읽어주세요. 항려울역. 물론 이거는 여기가 항려울역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 여야요유 있죠. 받침 다음에 이 여야요유가 있으니까 여기 니은이 추가가 된 거예요. 맞죠? 근데 기역 받침이 니은 받침으로 변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음 동화라고 해요. 여기 있는 자음하고 여기 있는 자음하고 동화가 되면서 변하는 현상. 비슷한 발음으로 변하는 현상.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야유유 앞에 자음 받침이 있을 때 변하는 거랑 자음 동화가 합쳐져서 항려울역이 된 거예요. 여기도 이제 리을이 추가가 됐고. MZ 세대를 구분하는 게 또 원룸하고 아. 원룸이 있대요. 원룸 하면은 네. 조금 젊은 M 세대고 원룸 이러면은 나이 드신 분이 그게 발음을 MZ 세대. 그렇게. 근데 그게 아까 이 여야요유 앞에 모음 받침이 있을 때 니은이 추가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합성어나 파생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영업하고 네. 이익이 완전 다른 말이야. 네. 그러면 어때? 영업이익이 맞지. 근데 이거를 복합명사지 사실은 이제는 복합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어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읽을 때는 영업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룸이 그러면 맞아요. 왜냐? 한 단어로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방, 한 방 띄어 쓰잖아요. 그러면 원 띄고 룸이면 원룸이 맞죠. 그쵸? 근데 두 개의 방, 투 룸. 그쵸? 그러면 원룸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합성어, 일종의 복합명사 이렇게 보면은
원룸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상으로는 우리말 발음법으로는 하나의 합성어가 됐잖아. 그러니까 원룸으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 이것도 이제 약간 자음동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원룸이라고 해야 된다. 어려워. 그래서 되게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있죠. 한글은 외국인들한테 가르쳐주면 금방 배우잖아. 일주일 안에 배운다 하잖아. 근데 우리말 발음법은 엄청 어려워해. 글은 쉬운데 발음은 어렵다고. 왜냐?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나도 막 이런 거 뭐 우리말 표준 발음법 막 찾아보잖아. 근데 결국 또 예외가 있어. 또 예외가 있어. 또 예외가 있어. 그래서 항상 너무 어려워.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저는 윤석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윤석결 하는 사람 있고.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윤석열. 그 윤석열이죠, 그게. 윤서결이냐? 윤석열. 윤석열. 윤성열이야, 리얼이야. 윤석열. 렬이죠, 렬. 윤석열. 근데 보세요. 그냥 이게 연음이 돼버리면 기역 받침이 뒤에 모음 앞에 닿아서 윤서결이 맞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 야, 요, 유. 여죠, 여. 받침이 있는 말 밑에. 그리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가 아니고 이분의 성함이 하나의 단어죠. 그쵸? 윤 따로, 석 따로, 열 따로 아니죠. 하나의 단어죠. 합성어죠. 명사죠, 명사. 고유명사. 고유명사니까 어떻게 된다? 니은이 추가된다. 아까 표준말 발음법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 맞죠? 오, 맞다. 그쵸? 솜니불처럼, 담요처럼 윤석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로 이것도 논란이 많았던 성함인데 야구선수 선동열. 요 분의 성함도 선동열이냐 열. 선동열이냐 리열.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선동열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거는 있어요. 열. 근데 제가 윤석열도 맞고 윤석열도 맞고 이게 사실은 국립국어원에 누가 질의를 넣었을 때 그냥 발음대로 하면 윤석열이 맞는데 윤석열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막 성을 막 불러가지고 둘 다 맞아요 사실은. 틀린 거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윤석열을 좀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고유명사고 자기의 이름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나는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서 선동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선동열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맞지. 저는 윤석열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면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이라고 불리는 걸 선호합니다. 하면 이렇게 불러드려야지. 근데 대통령께서는 요거 맞죠? 요렇게 불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맞죠. 그 일례로 이거 뭐라고 읽어요? 호날두. 이게 왜 호날두야? 로, 날, 도지. 자, 근데 왜 이 이름을 호날두라고 불러요? 자, 근데 같은 발음인데도 그 예전에 그 지금 은퇴한 호나우도라고 했나? 호나우도? 호나우두?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옛날에 여기 다리미판 머리 했던 그 전설의 축구 스타 레전드 그 사람은 똑같은 철자인데 호나우두라고 불렀어. 포르투갈 호날두는 호날두라고 불러. 물론 브라질 발음과 포르투갈 발음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뭐 포르투갈어랑 브라질에서 쓰는 사람들의 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발음을 따라서 한글도 표기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이분은 다른 성함이 있죠. 요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던데. 아이고 이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드리는 걸로. 네. 그래야지 또 이제 우리 자본시장도 잘 챙겨주실 거 아닌가? 근데 그 진짜 중요한 발음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진짜 중요한 발음. 이거 알고 좋댔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예, 줄여서 알고 좋댔다. 예, 우리 Y스트릿을 유익하게 봐주신다면 항상 알고 좋댔다. 이 발음이 참 그렇다, 그렇지?